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교훈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40년을 함께한 친구라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로의 비밀을 알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와의 해외여행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던 사이가 단 일주일의 여행으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40년이나 친구로 지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나는 것과 24시간 함께 붙어 다니는 여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여행 중에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은 40년 지기 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여행 후에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명확한 예산 합의. 돈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친구 사이를 가장 빠르게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 문제입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어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 매 순간 돈을 쓰게 됩니다. 식사할 때, 숙소를 정할 때, 기념품을 살 때,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돈이 필요하지요. 문제는 사람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여행 왔는데 좀 쓰지 뭐 라고 생각하며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행 경비를 아껴서 더 오래 다니자고 생각하며 저렴한 식당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반복되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제 지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낸 두 분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여유롭게 돈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한 분은 15유로짜리 파스타를 주문했고 다른 분은 5유로짜리 샌드위치를 사셨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은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했고 다른 분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 숙소에서 해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분은 친구가 너무 인색하다고 느꼈고 절약하는 분은 친구가 돈을 물쓰듯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행 중간에 크게 다투었고 귀국 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50년 우정이 단 일주일 여행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예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먼저 하루 예산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하루에 식비로 얼마, 교통비로 얼마, 기념품으로 얼마까지 쓰자라고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각자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40년 친구라고 해도 서로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 이 정도 예산을 준비했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나누는 방식을 미리 정하세요. 매번 더치페이를 할 것인지, 번갈아가며 낼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할 것인지 정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큰 지출이 생길 때는 반드시 상의하세요. 이 투어 프로그램이 비싸긴 한데 참여하고 싶은데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친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여행 스타일의 차이, 인정. 각자의 리듬이 다르다. 여러분, 혹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함께 여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오전 10시까지 자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년을 친구로 지냈어도 평소에는 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각자 집에서 자고 약속 시간에 맞춰 만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다릅니다. 한 방을 쓰고 24시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차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행 목적도 다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여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책이나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행을 모험으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다 가봐야 하고 현지 문화를 최대한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느긋하게 하나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가 계속되면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여행이 됩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동기로 만나 45년을 친구로 분들이었습니다. 둘 다 은퇴 후 처음으로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서 사진을 찍으셨지요. 하지만 다른 분은 사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다음 장소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한 분은 현지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선회, 라멘, 우동 등 일본 음식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낯선 음식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식당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은 기념품 가게마다 들어가서 한두 시간씩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결국 여행 중반부터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가 나만 생각한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은 친구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5년 우정에 금이 간 것입니다. 해결 방법. 첫째, 여행 전에 각자의 여행 스타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난다.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나는 쇼핑을 즐긴다 등을 미리 공유하면 좋습니다. 둘째, 일정을 짤 때 각자의 희망사항을 반반씩 넣으세요. 하루는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끔은 따로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 3시간은 각자 하고 싶은 것 하고 저녁에 만나자고 정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취미를 존중하세요. 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면 기다려주고 쇼핑을 하고 싶어 하면 함께 가주는 것이 우정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40년 우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 공유. 나이 들면 건강이 우선이다.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낯선 환경, 시차 적응, 긴 이동 시간 등으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지요. 문제는 40년 친구라고 해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고혈압 약을 먹는지, 당뇨가 있는지, 무릎이 안 좋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중에는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쓰러졌을 때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르면 제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위급 상황. 제 친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대에 친구분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특별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3일째
친구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친구가 어떤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급히 현지 병원에 갔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의 병력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분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분은 심장병이 있었고 평소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흥분과 피로로 증세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정보 공유 방법. 첫째, 여행 전에 건강검진을 함께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숨어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을 서로 알려주세요. 나는 혈압약을 먹는다. 나는 당뇨약이 있다 등을 공유하고 각자의 약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셋째, 비상연락처를 교환하세요. 각자 가족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만약의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해두세요. 넷째,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해외에서 병원에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행 일정을 무리하게 짜지 마세요.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여유 있는 일정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요. 여섯째, 상담의 컨디션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좀 쉴까?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와 함께라도 건강을 해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네 번째, 역할 분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일정 짜기, 식당 찾기, 길 찾기, 통역하기 등등.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40년 친구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와 팔로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역할 분담에 문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야 친구가 좋아할까? 이 식당이 맞을까? 호텔이 괜찮을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게 됩니다. 식당이 별로면 왜 여기 데려왔어? 호텔이 불편하면 예약을 잘못했네. 길을 잃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오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셋째,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도 나중에 불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 경험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대학 동창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제가 외국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제가 맡았습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호텔, 식당, 투어 프로그램까지 전부 제가 알아보고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친구가 네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니 제가 편한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일정을 확인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교통편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친구는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오늘 뭐 해? 어디가? 묻기만 하고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도 좀 알아봐라고 하면 네가 더 잘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온 건지
친구를 모시러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마지막 이틀은 크게 다투었고 귀국 후에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분담 방법. 첫째, 여행 전에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세요. 나는 길 찾기를 잘한다. 나는 예약을 잘한다. 나는 외국어를 조금 한다 등을 공유하고 각자 잘하는 것을 맡으면 됩니다. 둘째, 하루씩 번갈아가며 리더를 맡으세요. 오늘은 한 사람이 일정을 짜고 결정하면 내일은 다른 사람이 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일도 함께 결정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기념품 살까? 사소한 것이라도 둘이 상의해서 정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친구가 뭔가를 해줬을 때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겨도 서로 탓하지 마세요. 여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생깁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질 때 진정한 추억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시간 보장. 24시간 붙어 있으면 지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과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답답한데 친구와는 더 그렇습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어도 평소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관광, 점심, 또 관광, 저녁, 그리고 잠들 때까지.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붙어 다닙니다. 이런 상황이 일주일, 2주일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 사람마다 사소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산책을 해야 잠이 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코를 고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같은 방을 쓰다 보니 친구가 코를 심하게 골더라. 처음에는 참지만 매일 밤 잠을 설치면 점점 짜증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늦게까지 자고 싶습니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해서 답답하고 늦게 자는 사람은 소리에 잠을 깨서 짜증납니다. 실제 사례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50년을 친구로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문제는 방을 하나만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2인실 하나만 잡았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갑판을 산책하고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화장실에 가서 해야 했고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해야 했습니다. 다른 분은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이 오는 분이었는데 친구가 일찍 자니까 불도 켤 수 없고 TV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낮에도 문제였습니다. 한 분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쉬거나 책을 읽고 싶었지만 친구도 함께 방에 있으니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 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의 크루즈 여행 동안 두 분 다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서로에게 지쳐 있었고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함께 여행 안 간다고 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 첫째, 숙소는 가능하면 따로 잡으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자 방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0년 친구인데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 공간이 있어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중 몇 시간은 각자 자유시간으로 정하세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저녁에 만나자고 정하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쇼핑을 하고 다른 사람은 카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한 사람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해 주는 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다섯째, 아침 기상 시간을 강요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혼자 나갔다가 약속 시간에 만나면 됩니다. 같이 일어나자고 강요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섯째, 잠자는 습관도 사전에 공유하세요. 나는 코를 좀 곤다. 나는 불을 켜고 자야 한다. 나는 일을 갈 수도 있다 등을 미리 말하면 나중에 서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문제들, 음식 취향의 차이,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음식 취향이 다르면 매 끼니가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험적인 성격으로 현지 음식을 뭐든 시도해보고 싶어 합니다. 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처음 보는 요리도 주문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익숙한 음식만 먹고 싶어 합니다. 한식당 어디 없나? 피자나 먹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식사 속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음미하며 먹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빨리 먹고 다음 일정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 식당을 골라놓고 나서야 나는 그거 못 먹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해결책 여행 전에 서로의 음식 취향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매운 거 못 먹어. 나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 나는 채식주의자야 등을 공유하면 식당을 고를 때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번갈아가며 선택하세요. 오늘 점심은 한 사람이 정하고 저녁은 다른 사람이 정하는 식으로 하면 공평합니다. 가끔은 따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현지 음식을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은 한식이 먹고 싶다면 그날 점심은 각자 먹고 저녁에 만나도 됩니다. 사진에 대한 생각 차이. 요즘 여행의 필수 요소가 바로 사진입니다. SNS에 올리고 추억으로 남기고 자식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사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고 건물을 보면 사진을 찍고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진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사진 찍는 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어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이 각도로 찍어줘. 한 장 더, 이번엔 전신으로. 요구가 많은데 다른 사람은 사진 찍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해결책 여행 전에 사진 찍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나는 별로 안 찍어도 돼. 이렇게 공유하면 됩니다. 사진 찍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주요 관광지에서만 사진을 찍자. 하루에 30분만 사진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할 때 미안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에 대한 관점 차이. 여행지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쇼핑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합니다. 면세점, 기념품 가게, 시장 등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흥정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쇼핑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또한 쇼핑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다른 사람은 거의 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쇼핑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오후 2시간은 쇼핑 시간이라고 정하고 쇼핑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시간에 카페에서 쉬거나 다른 곳을 구경하면 됩니다. 쇼핑할 때 항상 함께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쇼핑을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사? 돈 낭비네. 이런 말은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위기 상황 대처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여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짐을 잃어버리거나 예약이 잘못되거나 길을 잃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40년 친구라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대처법. 첫째, 문제가 생겨도 절대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침착하게 대화하세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역할을 나눠서 해결하세요. 한 사람은 호텔에 전화하고 다른 사람은 대안을 찾아보는 식으로 협력하면 더 빨리 해결됩니다. 넷째, 유머를 잃지 마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때 네가 이렇게 계속 말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여행 중에는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쉴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항상 결정을 해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해도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견 조율 방법.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반발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중간점을 찾으세요. 한 사람이 100% 이기는 것보다 서로 50%씩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결정한 후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말은 관계를 해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방법.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불평하면 짜증나는 여행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있는 모험이 됩니다. 40년 친구와의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고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표현하기. 여행 중에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오늘 일정 짜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맛있는 식당 찾아줘서 고마워. 사진 예쁘게 찍어줘서 고마워. 짐 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작은 배려 실천하기, 친구가 피곤해 보이면 좀 쉴까? 물어보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식당에 가주세요. 친구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으면 일정에 넣어주세요. 친구가 사진을 원하면 기꺼이 찍어주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함께 웃기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같이 웃고, 실수를 해도 같이 웃고, 어려움이 생겨도 웃으며 넘기세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그거 기억나? 하며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 진짜 여행의 목적입니다. 사진과 일기로 기록하기,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진도 찍고 간단한 일기도 쓰고 입장권이나 영수증도 모으세요. 나중에 함께 앨범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면 또 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그때 참 재미있었지 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 후 관계 유지하기, 여행 후에도 연락하기. 여행이 끝났다고 관계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에서 쌓은 추억을 바탕으로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행 사진을 함께 보면서 추억을 나누세요. 이 사진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을 서로 나눠주세요.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이런 작은 선물이 감동을 줍니다. 다음 여행 계획하기, 첫 여행이 즐거웠다면 다음 여행도 계획해보세요. 이번엔 어디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첫 여행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개선점을 찾으면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인사하기, 여행이 끝난 후에 꼭 감사 인사를 하세요. 함께 여행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 다음에 또 가자. 이런 말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50년, 60년으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마무리, 우정은 소중하다 여러분. 40년을 함께한 친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해외여행은 이런 우정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하지만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던 사이가 단 일주일의 여행으로 끝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명확한 예산 합의.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여행 스타일의 차이 인정.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셋째, 건강 상태 공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넷째, 역할 분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책임지세요. 다섯째, 개인 시간 보장.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여행 후에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기대, 걱정, 바람을 공유하세요. 불편한 이야기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걱정돼.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게 불편할 수도 있어. 이런 솔직한 대화가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것. 여행의 목적은 유명한 관광지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호텔에 묵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여행보다 즐거운 여행이 더 중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예상치 못한 문제도 나중에는 모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됩니다. 그때 우리 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여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이 중요하다. 60대, 70대가 되면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언제까지 여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세요. 40년 친구와 함께 만들 수 있는 추억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정을 지키는 지혜. 40년 우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쌓아온 것입니다. 이런 귀한 우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로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여행 중에 조금 더 배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양보한다면 40년 우정은 50년, 6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지금 친구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40년 친구인데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여행 가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우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인생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친구와 함께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